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점점 더 치열해지는 대한민국 입시. 지역에 사는 고등학생들의 고심은 더욱더 깊어만지는데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입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배움숲 프로젝트. 강원도 폐강 지역 청소년 꿈나무들에게 단기적으로는 이제 입시 성과를 높여주고 장기적으로는 교육 격차 해소를 통해서 교육의 어떤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해주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특히 그 내용으로 보면은 전문가하고의 입시 상담, 맞춤형 상담도 있고 강연과 포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는 또 다른 차별화하는 폐강 지역의 입시 컨설팅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지역 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그리고 지역에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 마련된 배움숲 프로젝트.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겠죠?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찾아간 곳은 정선해안 고등학교. 이곳에 미래의 꿈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꿈은 승무원입니다. 꿈은 사회복지사인데요. 제가 과학을 좋아하는데 과학 중에서도 화학에 관심이 많고 제가 나중에 해결하고 싶은 문제도 화학이랑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서 화학공학과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날이 갈수록 지역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 소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학생들의 불편함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 좀 인프라가 부족해가지고 살짝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좀 폭이 좀 좁거든요. 그래서 뭐 대도시나 이런 데보다 학생들이 문화시설이나 그다음에 자기 진로와 맞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게다가 강원 지역의 경우 국영수 모든 영역의 상위권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방문한 반가운 손님이 있는데요. 바로 서울권 대학교의 입학사정관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대학 입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근데 아까 화학공학과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화학공학과 하면은 생명과학보다는 물리학 2를 좀 공부하는 게 저는 이제 생명과학 2도 굉장히 재밌고 좋은 과목이지만 요구하는 역량은 물리학 2에서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기부에 이제 부족한 점도 다 알려주시고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지 잘 몰랐는데 선생님들께서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대방출. 머지않은 입시에 대해서 많이 불안했던 탓에 질문 세례가 쏟아집니다. 지금 상담을 하면서는 다 자기가 무엇을 좀 하고 싶은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아까도 면담을 좀 해봤을 때 본인에 대한 고민이나 꿈을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좀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학생한테도 좀 얘기를 했고요. 본인의 어떤 진로 탐색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모습들이 비춰지는 것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학생들만 상담하는 게 아니었나요? 학교 선생님과도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진지하게 오가는 상담 속에 선생님은 오늘 무엇을 얻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대학교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성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와 그다음에 입학사정관님이랑 그 대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게 좀 일치해야지 저희가 이 학생을 이 대학교 특성에 맞게 지도하면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얻는 게 저희한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상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알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사실 이런 기회가 어디 흔한가요? 지금 어떤 상담 중이신 건가요? 지금 학생 활동과 그 기록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 동기, 과정이 잘 녹아나는지 안 나는지 그 부분을 조금 같이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이 어떻게 주제를 잡을 때 바라봤던 관점과 그 관점이
결과로 잘 나왔는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가정이 만약에 1학년 때 가정이 생략되었다면 2학년 때는 어떻게 보완을 해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는 국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박영출 선생님. 자신이 한 학교 활동이 생기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 생기부를 봐주시면서 제가 했던 활동들을 어떻게 2학년 때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유를 들어주시면서 되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2학년 때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 감이 잡혀서 너무 좋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상담이 이어지는데요. 앞에 긴 상담으로 지칠 법도 하지만 이번 소중한 기회를 잘 활용하고자 어느새 메모장에는 정보가 빼곡. 공부를 잘하면 일단 지식은 됐다. 근데 두 번째로 예시만 막 찾아. 근데 예시를 지금 하나만 찾은 거지, 너. 그치? 그러니까 몇 가지 것들을 더 하다 보면 아, 네가 궁금한 거를 여기까지 했다고? 그러면 너 우리 대학에 와갖고 좀 어려운 전공 공부해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충분히 네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학생들하고 학생부와 관련해서 어떤 쪽에다가 주안점을 줘야 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종합전형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포인트들을 좀 짚어줬습니다. 서울에 공교육 입시 자료를 만들고 대학의 위촉 사정관 교육을 수도 없이 해온 안성환 선생님. 지역 학생들의 현실에 맞는 이야기는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강원도가 실제적으로 인구수가 가장 적은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장점을 조금 더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교과 성적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사람이 적으니까 불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학생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인식의 전환 같은, 오히려 소인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질적인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이고, 도시 지역 아이들보다 훨씬 더 열정도 있고, 그리고 무언가 어떤 그 계기가 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아이들이라는 어떤 믿음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많은 학교들이 폐교 혹은 통폐합되었는데요.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초등학교 6곳이 폐교될 예정인 만큼 학생들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건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제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다양한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과목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선생님들이 지금 모자란다는 점, 교사 수급 문제가 많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원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시골 학교고 다양한 문화와 그다음에 아이들 진로 경험할 수 있는 경험 기회가 많이 부족해서 주변에 있는 뭐 다양한 기관과 뭐 회사 아니면 단체들에서 학교와 협업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배움수 프로젝트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직접 상담센터로 가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죠? 저희가 모든 학교를 다 찾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 센터는 늘 열려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오시면 저희는 항상 상담이 진행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꿈나무들의 도전과 열정을 계속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입시에 대한 불안이 많은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래의 멋진 꿈이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원주천. 각종 장비를 준비한 이들이 사뭇 진지한 자세로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는데요. 어머, 뭐예요? 여기 다들 자신만의 세계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장비도 너무 좋아 보이고요. 지금 네.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원주천에서 새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 새들 중에서도 백로류라고 하는 중대백로, 외가리, 해오라기 등인데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께서는 뭐 연구원이시거나 탐조를 하시는 건가요? 이 조사를 저희가 시민 10여 분 이상이 함께 같이 하고 있는데 시민과학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시민과학자요? 네. 시민의 눈과 손으로 만드는 생명의 기록. 백로 관찰을 통해 현재를 지키고 미래를 변화시키는 시민 과학자들의 뜨거운 연대를 함께 느껴보시죠. 여름이 무르익어가는 이때 원주천을 찾은 이들이 있습니다. 각종 장비를 들고 원주천을 응시하고 있는데요. 아니 저 뭐예요? 예, 고라니가 하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라니가 있어요? 예. 원주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의 공존이 펼쳐지는 공간인데요. 시민과학자들의 눈을 통해 생태 보고서가 써지고 있죠. 그 중심에 바로 백로가 있는데요. 근데 백로를 원주천에서 관찰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그 원주시 호저면에 중방리라는 곳에 백로류의 집단 번식지가 형성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 번식지에 있는 백로들이 원주천 내에서 어떻게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먹이 활동터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흰 깃털이 매력적인 백로. 매년 봄 중국과 베트남에서 원주로 날아오는 여름 철새인데요. 중대백로, 외가리, 해오라기 등 다양한 백로류가 이곳에 서식지를 들고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백로는 원주천 풍경 속 일부라 할 수 있죠. 아무래도 먹이 확보가 이제 가능해졌고 굳이 떠나지 않아도 이곳에서 여름에서도 먹이를 충분히 먹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도 정식 명칭인 북원교보다 학다리로 더 많이 불려지고 있는 이곳. 시민들의 관찰과 기록이 더해질수록 생명은 늘어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학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미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거를 다 학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새가 살지 못하는 곳이라고 하면 인간도 살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는 더 많은 새들이 이제 우리 원주천에 와서 같이 이제 이렇게 해서 공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요. 이러한 백로를 지키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민 과학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로의 움직임과 서식지를 기록하고 논문 발표를 준비하며 백로와 함께 공존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죠. 일주일에 2번씩이나 시민분들하고 같이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고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뭐 백로에 대한 생태적인 중요성, 또 백로가 서식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환경적인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또 널리 확산되면서 이 원주의 어떤 백로가 서식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시민 과학자로서는 어떻게 참여를 하시게 되셨을까요? 이제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기후 위기가 단순히 기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동식물이 잘 살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은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원주에 어떤 동식물이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주변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생태계가 같이 공존하면서 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와. 이거 한두 마리가 아닌데요? 와, 너무 신기해. 네, 망원경 너머 마을 뒷산을 하얗게 덮은 이곳이 바로 백로의 주 서식지입니다. 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교수님. 이 백로과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른 새들이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이 새들이 사실은 먹이원이 비슷합니다. 두 번째로 또 맹금류나 또 뱀과 같이 포식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포식자들로부터 자기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같이 모여서 나무 높은 곳에 둥지를 트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해마다 먼 길을 날아 꼭 이곳에 새끼를 낳는 백로. 그런데 한동안 이곳에서 백로가 사라진 적이 있는데요. 약 한 30여 년 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위치가 아니고 이 오른쪽 방향에 조그만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저 동산에 숲이 있었고 거기에 많은 백로의 서식 공간으로 백로가 살았습니다. 그 당시로 개체수를 보면 약 한 600~700마리가 발견이 되었다. 그렇게 많은 백로가 있었는데 저 동산이 일부가 사유지로 돼 있어요. 구기지가 아니고. 천연기념물인 백로 서식지로 유명했던 원주 중방마을. 하지만 집단 서식을 하는 백로의 특성상 계속되는 새 울음소리와 배설물 등 여러 불편함으로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백로도 돌아올 곳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3년 전 엽산에서 다시 발견된 백로 서식지. 시민과학자들은 다시 이 마을을 찾은 백로를 위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생명을 기록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했던 것들이 계속 보고 또 보고 그 안에 이제 새끼를 키우는 모습을 보고 먹이를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곁에서. 그리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구나. 마치 나무 위 아파트처럼 둥지를 튼 백로류. 이를 관찰한 시민과학자들이 재미있는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둥지 아파트 함께 살아요. 황로, 새백로, 중대백로, 외가리. 백로를 지킵시다. 오늘은 시민 모니터링단이 함께하는 날. 아이들도 어른도 모두가 자연과 하나 되는 특별한 순간. 백로가 깃든 이 마을에서 백로를 관찰하며 배우는 건 바로 자연과 하나 되는 공존의 가치인데요. 백로 알이 몇 개나 나와요? 혹시? 새끼가 3-4개? 알이 알지. 3 내지 5개. 이 백로의 가치를 우리 시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백로의 생태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소중함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더욱 자연을 사랑하고 백로를 사랑하고 원주를 사랑하는 그러한 시민으로서의 삶. 시민의 눈으로 직접 관찰하고 손으로 적어내는 생태의 기록이죠. 보던 좀 백로의 서식지나 활동 영역에 대해서 들어서 되게 신기하고 새로웠던 것 같고 또 이제 백로를 서식지를 보게 되니까 되게 감격스러웠어요. 네. 그냥 하얀새로만 생각했는데 아파트 지어서 사는 것도 알게 됐고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달랐어요. 백로와 사람이 함께하는 마을. 시민 과학자들의 생태계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고창 미니수박을 통해서 저는 고향으로 돌아왔고 자식 같은 미니수박을 잘 키워서 고창 미니수박을 전 세계로 알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창에서 미니수박 농사 짓는 강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수박이 순을 밟으면 안 되니까 수박순 밟지 마시고 살짝만 돌려주세요. 저는 하우스 20동에 4,000평 미니수박만 전문적으로 제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광고를 전문적으로 제가 관리 영업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홀로 계시니까 제가 부모님을 모셔야겠다 하고 저는 농사를 한 번도 제가 평생 안 지어봤지만 이 고창에 와가지고 고창이 수박이 유명하니까 수박을 재배하게 됐습니다. 네, 미니수박은요, 제가 하나 따볼게요. 네, 미니수박은 보통 크기가 1.5에서 3.5kg가 미니수박이라고 합니다. 껍질이 얇고 식감은
아삭아삭하고 당도는 기본이 12브룩스 나옵니다. 감독님, 수박 한번 맛보시겠습니까? 한번 드셔보십시오. 엄청 달고 맛있는데요? 씨가 완전히 새카매지면 14브룩스, 15브룩스까지 나옵니다. 지금 세대가 1인 가구, 혼밥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미니수박은 혼자 둘이 먹기에 가장 좋습니다. 소비자 트렌드가 적은 수박이 많이 먹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미니수박을 재배하게 됐습니다. 반장님,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하우스를 한 3분의 2 정도면 열어주세요. 이게 20개거든요. 20개를 열어야 돼요. 하우스가 안 열려가지고 이게 온도가 한 80도 돼가지고 수박이 다 죽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잘 자라는 온도가 한 26도에서 30도 사이거든요. 한 30도 되면 자동으로 열게끔 하고 저녁에 날씨가 추우면은 한 25도 되면 문을 닫아라 이렇게 세팅을 제가 해놨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물을 많이 줘갖고 수박이 정말 열리지 않아가지고 그해 아주 힘들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농사 잘 재배하는 분들한테 매일 가서 보고 어떻게 하나 또 물어보고 고창군에는 농업개발대학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4년 동안 공부하는데 4년 개근을 했습니다. 우리 미니수박이 작년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원래를 시작하겠습니다. 6월 20일 날부터 22일까지 고창군 수박 축제가 있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창군 미니수박 연합회 회원 중에서 한 86 농가가 있는데 우리 까망 미니수박 회원은 15 농가가 있습니다. 생산량은 한 250톤 정도 우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근사근해요. 배같이.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맛 모든 걸 히트할 수 있는 계기가 미니수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이나 이런 홍보를 잘 하셔서 우리 장목반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고창군 우리 수박이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됐어요. 116%. 앞으로 한 20% 정도 전국 시장을 하자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것으로 우리 까망 미니수박 원래를 마치겠습니다. 어이구, 새카맣게 잘 자랐네. 저희들이 이제 3월달에 정식하고 6월 말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하우스를 가지고 있으면 산모작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달까지 수확을 가능합니다. 대형마트에 독점 계약해서 저희가 전량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까망 미니수박 잘 자라서 고맙다. 사랑한다. 이 고향에 와서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 네, 저는 매일 아침 새벽에 이 수박밭에 와서 걸어다니면서 수박과 대화를 합니다. 수박이 잘 자라줘서 고맙다. 너무 이쁘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자녀를 키운 마음으로 이 수박을 키우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어. 수박 먹고 일하자. 빨리 오세요. 와, 잘 익었다. 맛있어요? 수박은 자연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창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이고 그 항토 땅에서 나오는 그 미네랄과 게르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를 하면은 당도도 높고 맛이 좋습니다. 힘들면 일하면서 하나씩 따서 먹어요. Con mở tôi thì hái ăn. Ở đây làm việc rất là tốt. Ông chủ rất là quan tâm và chăm sóc cho nhân viên. Giống như đôi lúc làm mệt mỏi ở đây thì ông chủ đem nước ngọt hoặc là bánh trái cho tụi tôi ăn. Nói chung ông chủ rất là tốt với tụi tôi. 마음 넓어요. 우리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사장님 좋아해요.
선별을 해야 하는데 고창에 저희들이 없어요. 함안이나 논산으로 가서 이거 선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창에 이 선별장을 지어진다면 우리 농가들이 많이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잘 자랐네. 무게 한번 달아볼까? 예, 3kg입니다. 아주 적당합니다. 나에게 미니수박이란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이 미니수박이 나에게 작은 행복을 주는 그런 수박입니다. 어머니, 내가 단호박으로 맛있는 거 해놓을게. 조금 기다려. 밤호박에다가 청계를 넣어서 찜 단호박 한번 만들어보고 미니 수박으로 화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단호박을 먼저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걸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3분 30초 정도 이렇게 돌립니다. 여기다가 청계 알을 넣고 모짜렐라 치즈를 살짝 위에 덮어줍니다. 또 다시 3분 정도 다시 돌려줍니다. 전자레인지에다 실험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시원해? 응.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시골에 와서 농사 짓는다고 하니까 내가 아는 대로 기술 같은 걸 제공해주고 잘 따라서 그렇게 농사를 지으니까 지금은 나보다 더 잘 알아요. 타고나도 내 말 잘 들으니까 이쁘지. 맛있어? 응, 맛있네. 우리 어머니가 지금 한 99세입니다. 그 딱딱한 음식을 못 드셔요. 그래서 제가 그 미니 단호박을 재배해서 어머니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좀 맛있게 잘 드시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소울푸드란 부모에 대한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뭐야 어머니 생각하니까 그냥 맥주. 맛있게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다. 엄마 내가 자주 해줄게. 예. 미니수박이 전국에 한 15%를 지금 저희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시장을 한 20% 저희가 선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교육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창 미니수박이 전 세계를 뻗어나기 위해서 정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빛낸 발명품 중 하나. 첨성대가 있는 경주에서 신나고 재밌는 발명 메이커 축제가 열렸습니다. 발명은 필요다. 발명은 혁신이다. 발명은 호기심이다. 발명하면 떠오르는 신기한 로봇부터 발명의 모든 것을 찾아 떠나봅니다. 첨성대가 만들어진 지 1000년이 훌쩍 흐른 2025년. 1000년을 이어온 발명, 미래를 맹글다라는 주제로 발명 메이커 축제가 열린 경주. 시작부터 북적북적하죠. 우리 경북은 최근 8년 동안에 3명이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초등학생 한 번, 중학생 한 번, 고등학생 한 번 이렇게 받았는데 예, 우리 발명하면 경북입니다. 실적으로 말해주는데 최근 7, 8년 동안 전국 학생 발명 대회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3분의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지도를 해주시고 특히 전국 특허청 발명 1호 체험장이 여기거든요. 이런 우리 경북 발명 체험장이 또 이런 축제가 우리 아이들의 발명 실력을 쑥쑥 키우고 있습니다. 선물입니다. 이렇게 종이 비행기도 일종의 발명품이란 사실 아셨나요?
종이비행기 올림픽에서 고개비행 챔피언에 올랐던 이승훈 씨. 국가대표의 공연에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와,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종이비행기라니 숨은 과학 원리도 궁금해지는데요. 나만의 발명품, 종이비행기까지 날려봅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이고 앞으로 미래는 정말 문제 해결 능력 또 창의 융합 능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런 시대를 잘 선도하고 헤쳐나갈 것이 생각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사랑스럽고 귀여운 1학년 어린이부터 의젓한 청소년까지 발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모두 모인 이곳. 신기한 게 가득한 부스부터 구경해 볼까요? 여기는 발명체험관에서 발명지식 전문과정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거기에서 친구들이 만들었던 작품들을 전시한 그런 부스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우주탐사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고체 연료를 활용한 로켓 그리고 화성 탐사 로봇 거기에서 테라리움까지 만드는 그런 우주탐사 과정이 있습니다. 미래 발명 꿈나무들이 만든 로켓부터 과학책에서나 봤을 화성 탐사 로봇까지 신기한 발명품이 가득한데요. 원리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도 대폭발. 아이들의 꿈은요, 이곳에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아두이노 자동차. 우리 발명 실제로 우주인이 된 것 같아요. 우주인이 된 것 같아요. 네. 4가지 주제, 50여 개 체험 부스가 있는 축제. 먼저 놀이가 주제인 곳부터 만나볼까요? 저희 부스는 일단 생성형 AI인데 음악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QR코드를 먼저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제 포토카드를 디자인한 다음에 여기 보이는 프린터를 활용해서 이제 포토카드를 제작하는 부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의 모습을 사진이나 포스터로만 간직하던 시대는 지났다. 포토카드에 아이돌 사진을 넣는 건 물론이고요. 이렇게 음악을 넣어서 프린터로 출력할 수도 있는데요. 나만의 음악과 디자인이 쏙 들어간 포토카드. 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라 더 뿌듯하고 더 행복해 보이네요. 마음에 들어요? 네. 누구 만든 거예요? 장원영이요. 아이돌 포토카드를 시중에서 사려면 조금 비싼데 여기는 무료로 체험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포카로 소장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은 메이킹이 주제인 부스. 체험 전에 할 일도 있다네요. 자,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건전지 받고, 요거 받고, 요거 받고, 파란색이 없어요. 받을 게 한둘이 아닌데요. 열심히 골라보는 이것. 대체 뭘까요? 요 미니 사고 부스는 학생들이 여기서 미니카를 만들고 저기 보이시는 트랙에서 달리면서 경주를 해보는 그런 부스가 되겠고요. 학생들이 미니 사고를 만들면서 전기차의 기본 원리라던가 아니 기어나 모터가 돌아가는 기계 장치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요거 본체부터 건전지와 모터 등을 이용해 사륜 구동 스포츠카를 만드는 미니 사고. 어떤 디자인의 차량인지 부품을 어떻게 조립하는지 그 미세한 차이에 따라 조금씩 속도가 달라지는데요. 우리 친구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엄청 재밌어요. 이게 만들면서 이제 약간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도 알 수 있고 내가 이걸 다 만들었을 때 성취감이나 막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신나는 자동차 경주에 참가해 볼까요? 와, 빠르다 빨라. 작지만 폭발적인 스피드로 골 지점을 향해 질주하는 미니 사고. 우승자에 이어 마지막 주자까지 꼬리. 생각보다 되게 빠른 것 같아. 속도감 있어가지고 되게 시원시원해서 좋은 것 같아요. 체험들이 종류가 엄청 많고 부스가 나눠져 있는데 다른 중학교나 초등학교 애들이 그 짠 체험들을 직접 체험해 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훨씬 재밌었던 것 같아요. 비가 와도 끄떡없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체험이 주제인 부스에도 친구들이 많네요. 근데 저 기계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네. 저 인형 뽑기 기계인데요. 그냥 조이스틱으로 뽑는 게 아니고
학생들의 얼굴 표정으로 조정하는 그런 인형 뽑기가 되겠습니다. AI가 얼굴을 인식해가지고요. 웃으면은 앞으로 가고, 그리고 입을 벌리면 뒤로 가고, 고개를 돌리면 돌린 방향으로 이동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와, 얼굴 표정으로 인형을 뽑는다고요? 신선한 아이디어에 정말 재미있는 발명품인데요. 표정을 크게, 자, 입도 크게. 와, 드디어 뽑았다. 다들 인형 뽑기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어땠어요? 뭔가 좀 아슬아슬하면서 재밌었어요. 경북의 각 권역 발명센터와 수많은 학교가 참여한 축제. 오로라 무드 등을 만드는 이 부스는요, 발명이 주제랍니다. 저희 동아리는 친구들이 평평한 면에서 입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과 면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빛깔의 무르 등을 만들면서 평면을 입체로, 또 입체를 다시 선과 면으로 인식하기. 제작 과정을 통해 사물을 다양하게 보는 법을 배우는데요. 이게 곧 발명의 기초 자산이 되겠죠. 이 친구 거가 약간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대신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정말 재미있는지 몰랐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아이들의 시선을 끄는 놀라운 발명품, 로봇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춤추는 로봇 보셨나요? 내 팔도 올라가네. 자연스레 따라 추는 아이들. 로봇의 진화는 끝이 없죠. 관절이 딱딱하게 꺾이던 로봇 춤은 가고 아이돌 뺨치는 실력에 로봇과 발명품이 가득하네요. 발명이요. 신기한 걸 보고 신기한 걸 배우고 정답이 없으니까 좋네요. 저희 이 지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매년 참석했는데 경주에 와서 하니까 뭐랄까 느낌이 좀 새롭고요. 그리고 더 다양한 것 같아요. 발명이란 본인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는 일? 알고 보면 세상의 모든 물건은 다 발명품이죠. 세상을 더 이롭게 만드는 방법, 발명. 발명 꿈나무들의 행복지수도 경주에서 열린 축제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집안에서 행복을 찾는 저는 극아이입니다. 내향인이에요. 집에서 즐기는 행복도 무궁무진하지만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는 한번 나가보고 싶기도 한데 왠지 사람 많은 곳은 싫고 조금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곳 없을까요? 찾아봐야겠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초록초록한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 곳. 입구에서부터 어딘지 딱 아시겠죠? 바로 실내 테니스장인데요. 테니스는 둘이 하는 운동 아니냐고요? 여기서는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혼자서도 칠 수 있다. 무인 테니스장이에요. 저희 매장 처음에 입장하시면은 네. 전면에 보이는 게 이제 테니스 라켓하고 그리고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면은 테니스화가 있는데 다양한 고객님들에게 맞춰가지고 220부터 290까지 인터넷 예약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예약을 하고 오실 수가 있고 예약을 못하신 고객님들은 또 키오스크가 있어서 5분에서 30분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하는 운동은 파트너와 시간 맞추는 게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장비 없이 맨몸으로 와도 테니스를 칠 수 있다니 게다가 초보여도 문제 없습니다. 내 수준에 딱 맞춰준다니까요. 이야! 상대가 좋다. 내 마음을 읽어주는 상대. 멋인 게 아니겠어요? 재밌어.
공 정리하면서도 콧노래가 절로. 미리 예약만 하면 전문가에게 1대1 코칭도 가능한데요. 레슨을 받으러 오는 분들도 많답니다. 아, 워밍업 제대로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조금 느낌도 왔겠다. 저 드넓은 코트로 가서 어떻게 실력 좀 뽐내볼까요? 나 혼자니까 내가 멋대로 자유롭게 선수처럼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넘어가시죠? 귀엽고 아기자기했던 오렌지 코트에서 광활한 퍼플 코트로 옮겼더니 확실히 난이도 차이가 느껴졌는데요. 진짜 무슨 상대가 있는 것 같아. 랜덤으로 공이 날아와.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와, 멘트도 하기 버거울 정도로 쏟아져 나오는 공들. 못 쳐도 눈치 안 보니까 그게 제일 좋다. 땀이 송글송글. 오랜만에 제대로 몸 좀 풀었습니다. 개운하게 땀을 좀 뺐더니 몸부터가 가벼운데 조금 또 씻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도 혼자서 아주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제가 가보려고 합니다. 외관만큼이나 넓고 럭셔리한 내부. 씻는 곳이라고 해서 목욕탕인가 했는데 여긴 어딜까요? 들어서자마자 아주 힐링되는 이 공간. 제가 아주 좀 때 빼고 광내려고 왔는데 어떤 공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공간은 여성들만을 위한 샵이에요. 뷰티를 테마로 해서 우리 현대 여성들이 굉장히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돼 있는데 그 여성들에게 좀 더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리트리트 공간입니다. 혼자서도 오셔서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코너가 많이 있으니까 오늘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저는 뭘 받으면 될까요? 네, 우선은 세신이죠. 세신. 그러면 세신을 위한 준비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복하러 가실까요? 네,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아라. 벌써부터 기분 좋네. 어떻게 몸 좀 푹 담그러 갈까요? 여긴가 보다. 세상에, 뭐야, 완전 예뻐. 여성들의 로망. 온몸을 푹 담글 수 있는 욕조와 통창 너머로 보이는 푸릇한 풍경. 땀을 빼면서 먹을 수 있도록 간단한 다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대박. 15분 동안 몸을 담그는데 1분 1초가 가는 게 어찌나 싶던지. 1인 전용 세신샵이지만 친구와 모녀를 위해 동반 세신도 가능하답니다. 마치 선녀가 된 기분이랄까? 나무꾼이 내 옷을 훔쳐가면 어떡하나? 잘 보이는 데다가 뒀는데. 몸을 충분히 불리고 나서 드디어 세신에 들어갔는데요. 아프지 않으면서도 시원한 것이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더라고요. 한 번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 와, 기분이 남다르네.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저 혼자서만 즐길 수 있는 이 프라이빗한 또 사우나가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대중 목욕탕이 아니라도 내 몸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게 꺼려진다고요? 이래도요? 혼자라서 좋아요. 오늘 하루 마무리도 어떻게 멋지게 보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영화를 볼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사람이 없는 곳이라더니 놀이공원? 그 어느 곳보다 사람이 바글바글한 곳 아니냐고요? 입구는 같지만 제 목적지는 놀이공원이 아니라 놀이공원 주차장입니다. 광주의 유일무이
자동차 극장. 오롯이 나만의 공간, 내 차 안에서 이제 영화를 볼 수가 있는데 요즘 그렇게 혼자 보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면서요? 강아지 데리고 오신 분들이 꽤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메리트로 또 많이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오늘도 지금 이렇게 하늘이 조금 먹구름이 들이오는 게 비가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영화 보고 있다가 비 오면 어떡해요? 폭우가 오거나 천둥 번개가 치거나 그럴 때는 야외 극장이다 보니까 위험한 요소가 있어서 그럴 때는 급하게 휴관을 할 때가 있고요. 1년에 몇 차례 되진 않습니다. 아, 그럼 편안하디 편안한 나만의 상영관에서 저도 오늘 제대로 한번 행복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장 내에 자리한 매점. 극장의 기본 먹거리인 팝콘은 물론 다양한 과자에 음료, 아이스크림, 그리고 라면! 아니 일반 영화관에서는 이렇게 냄새나는 라면은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가능하다는 점. 왜냐? 나 혼자서 누릴 수 있는 곳 아니겠어요? 컵라면도 있지만 단연 뽀글이 라면의 인기가 높다는데요. 뽀글이 라면만의 매력, 낭만. 쥐포도 셀프로 구워 먹을 수 있답니다. 차 안에서 먹는 라면 맛 끝내준다. 해가 지고 상영 시간이 가까워 오자 하나둘 자리를 잡는 차량들. 영화 재밌게들 보세요. 이제 영화 곧 시작하려나 봐요. 좋아 설렌다. 오롯이 저에게만 집중했던 오늘의 하루, 정말 혼자라서 행복한 하루 아닌가요? 아무리 혼자가 좋은 극아이 성향이라도 집보다는 밖이 낫죠. 혼자서 다닌다고 외롭거나 청승맞지 않잖아요. 혼자서 즐기는 광주 얼마나 재밌다고요.